안녕하세요, 여러분. 3교시는 컴퓨터 시스템 설정 변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죠. 자, 설정이라는 메뉴는 예전에 윈도우 7번에서는 제어판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요. 현재 윈도우 10번도 제어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설정은 내가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좀 저렇게 좀 변경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작업을 할 때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나는 좀 더 편하게 이런 기능으로 저런 모습으로 컴퓨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가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정을 선택하는 메뉴는 방법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그냥 두 개만 한번 나열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시작 단추를 누르면 설정 메뉴가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설정 가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파일 탐색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일 탐색기 해봤었죠. 자, 파일 탐색기에서 내 PC를 클릭하시면 위에 있는 메뉴에서 이렇게 설정 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열기.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설정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정 메뉴 들어오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요. 이 항목에도 보면 예를 들어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소리, 전원이 있고요. 장치입니다. 그러면 프린터, 마우스, 네트워크 및 인터넷 관련된 거, 접근성, 개인정보, 업데이트 보안처 이렇게 큰 항목을 만들어 놨고 하나씩 들어가서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스템을 들어오면 왼쪽에 또 이렇게 항목들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거기서 현재 모습은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모니터 화면, 여러분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저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 밝기 및 색, 나 너무 눈부셔. 그래서 밝기를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야간 모드입니다. 자, 나는 밤에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눈이 부시다든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야간 모드는 밤에 더 따뜻한 색을 표시해서 잠을 자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야간 모드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야간 모드 설정 가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간 모드 예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아래쪽에는 배율 및 레이아웃이 있어요. 배율 및 레이아웃에 이렇게 150%라고 되어 있는 이 목록을 누르면 여러 가지 퍼센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바로 글자의 크기입니다. 텍스트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 여러분이 아이콘의 글자 크기라든지 프로그램 메뉴의 글자 크기라든지 그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보고 싶어. 작게 보고 싶어 할 때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고급 배율 설정이라는 메뉴도 있고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있거든요. 이 해상도는 우리가 선명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명도 부분을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숫자가 나와 있을 건데요. 숫자가 클수록 해상도는 더 높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해상도를 좀 더 높게 그러면 큰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낮게 그러면 작은 숫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방향도 있습니다. 나는 모니터 화면을 가로로 보겠어, 세로로 보겠어 라고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디스플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모니터를 2대 연결했네요. 그러면 각각의 모니터에 대해서도 해상도라든지 그래픽 관련된 내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디스플레이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동일한 시스템, 여기 시스템에서 정보 부분을 한번 봤어요. 여기 스크롤을 내리시면 정보가 있고요. 정보는 내 컴퓨터의 장치 사양이 나옵니다. 내 컴퓨터는 어떤 사양이지 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볼 수 있겠네요. 프로세서요. 프로세서는 CPU, 중앙처리 장치를 얘기합니다. 중앙처리 장치는 내 컴퓨터의 가장 핵심
분해에 해당하는 거죠. 이 CPU가 여러 가지 장치에다가 이제 통제도, 제어도, 명령어도 처리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서 CPU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요 숫자 1.44GHz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 부분이 컴퓨터의 성능을 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성능이 좀 더 좋구나, 명령어를 더 많이 처리하는구나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설치된 램은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를 보통 우리가 램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 주기억 장치에 불러다 쓰는 거죠. 여러분이 엑셀 프로그램을 따닥, 인터넷을 따닥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이 램이 주기억 장치에서 딱 불러다 놓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이 주기억 장치 용량도 크면 클수록 좋겠죠. 4기가는 저는 그냥 보통인 거예요. 근데 큰 프로그램,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용량이 좀 더 커야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원활하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 용량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시스템 종류. 시스템 종류는 64비트 운영체제. 첫 시간에 우리 운영체제 윈도우의 특징을 살펴볼 때 64비트로 처리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64비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여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 설정에 시스템의 정보에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탐색기에 앞에 화면 한번 더 볼까요? 탐색기에서 내 PC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속성이 있거든요. 바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여주는 모습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내 PC에서 오른쪽 단추 속성 가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설정에서도 요 시스템 정보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 모습이 좀 다르시다라는. 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니까 이 PC의 이름 바꾸기입니다. 자, 내 컴퓨터 이름을 줘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쓰시는 여러분 PC는 굳이 이름을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학원이나 컴퓨터의 대수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름을 다 줘야지만 관리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공유라는 걸 할 때에도 1번 PC를 2번 PC를 쉽게 찾아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윈도우 사양, 내 컴퓨터에 윈도우 10번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 설치했나요? 이런 내용, 그리고 제품키라든지 업그레이드 된 내용,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의 정보이고요. 자, 또 여러분이 홈을 누르거나 요 뒤로 가는 요 화살표 백스페이스 누르시면은 그 메인 화면이 나오고요. 자, 다음 살펴볼 내용은 장치입니다. 자, 장치를 들었다. 이거는 하드웨어, 기계 장치, 주변 장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장치를 들어오면 블루투스 및 기타 디바이스 장치, 프린터 및 스캐너. 여러분이 프린터를 구매했어요. 프린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 혹은 공유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에 공유되어 있는 프린터를 추가하고 싶어요.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마우스. 자, 나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면 이 키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버튼의 역할을 바꿀 수도 있고요. 혹은 마우스 휠 바퀴를 굴릴 때 화면에 스크롤을 몇 줄이나 남길까요? 이런 내용 마우스에 관한 것도 할 수 있고요. 입력은 요 키보드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키보드에 관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 장치 연결을 하거나 내용을 살펴볼 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또 홈을 눌러서 어디를 가볼까요? 전화라는 항목입니다. 자, 전화는 여러분의 휴대폰과 이 컴퓨터를 연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추가 눌러서 여러분의 휴대폰을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 휴대폰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PC에서 마치 문자를 휴대폰에서 보낸 것처럼 바로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에 있는 최근 사진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자, 다시 홈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및 인터넷. 내가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쓰고 있지? 집에서 여러분 케이블 안 꽂죠? 와이파이 가지고 다 지금 연결해서 쓰고 계시죠?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된 상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속성 메뉴. 이 속성 메뉴 누르면 연결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인터넷 수업할 때 제가 요 속성 들어가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때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고급 네트워크 설정. 근데 여기서는 연결이 되어 있군 이 정도라면 고급 네트워크 설정의 어댑터 옵션 변경. 어댑터는 일명 랜카드, 그죠? 랜카드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제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잘렸습니다만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서도 좀 더 상세하게 문제 해결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윈도우즈 방화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화벽은 보안을 위해서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방화벽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왼쪽 메뉴에는 와이파이, 전화 접속, 핫스팟 이런 내용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홈을 눌렀다면 개인 설정입니다. 개인 설정. 개인 설정이라는 메뉴 오면은요. 배경, 자, 우리 바탕화면에 배경을 뭘로 할까? 여러분이 멋지게 찍은 사진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윈도우가 제공하고 있는 풍경 사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배경으로 할 수가 있고요. 색깔, 잠금화면. 자, 잠금화면은 컴퓨터를 몇 분 동안 하지 않을 때 화면을 전원을 차단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테마, 글꼴, 또 시작에 관한 거. 시작 메뉴를 눌렀을 때 어떤 게 뜰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시작 단추 눌렀을 때 표시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작업 표시줄. 이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설정하는 부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설정은 바탕화면 배경에 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홈을 눌러서 앱 및 기능,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란 뜻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앱이라는 용어로 아주 좀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데 프로그램 내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혹은 가져오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앱 및 기능에서 앱을 가져올 위치 선택해서 여러분이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다면은 앱을 가져오실 수 있고요. 자, 선택적 기능, 그리고 그 앱에 별칭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제거하실 때 여기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98개의 앱 프로그램이 쭉 돼 있다고 하는데 정렬도 가능합니다. 이름 순서대로 어떤 순서대로 하시고 내가 제거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다면 누르세요. 누르면 여기에 제거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제거하실 때 여기 앱 및 기능 와서 제거를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내용. 계정입니다. 계정. 이 계정은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나죠, 나 사용자에 대한 계정인데요. 그래서 이 계정 내가 사용자 정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 및 다른 사용자라고 해서 한 대 컴퓨터지만 사용자가 여러 명이다, 2명, 3명이다. 그러면 그 사용자 계정을 각각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한 사람의 계정을 쓰겠지만 나는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의 PC지만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PC에서 다른 사용자 추가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컴퓨터 켜서 부팅 딱 완성됐을 때 사용자에 대한 선택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용자마다 환경을 조금 다르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사용자 정보를 볼 수 있는 욕입니다. 만약에 또 사용자가 있다면 나는 사진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카메라로 여러분의 사진을 내 계정에다가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홈 메뉴의 계정이었고요. 다시 한번 홈 메뉴 가셔서 이번에는 접근성입니다. 자, 접근성은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한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보면 시각이라는 게 있고요. 요 밑에 청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시각, 청각.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좀 시각적으로 많이 불편하다. 예를 들어 너무 시력이 안 좋아요. 아니면 색깔 구분을 잘 못해요. 이럴 경우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접근성이거든요. 자, 시각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디스플레이, 또 모니터 아닙니까? 화면.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텍스트 커서, 돋보기, 뭐 고대비, 나레이터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각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좀 더 크게 보겠다.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봤던 내용인데 글자를 크게 보겠다라는 게 있고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커서라든지, 자, 돋보기는 그 윈도우 키랑 플러스 단축키 할 때 했었거든요. 윈도우 키랑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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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확대하는 거. 그래서 지금 돋보기를 마치 씌운 것처럼 크게 그 부분을 줌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읽어주는 거예요. 음성 서비스. 그러니까 해석은 아니에요. 통역 아니고요. 그냥 지금 내가 확인 눌렀는지 확인, 그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글자를 읽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시력이 약해요. 아니면 아예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바로 접근성 중에서도 시각이고요. 청각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각은 잘 안 들리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오디오라든지 선택 자막, 요런 관련된 게 청각이고요. 상호작용, 컴퓨터하고 나하고 뭔가 이제 입력하고 출력하고 하는 부분에서 음성 명령, 키보드는 화상 키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키보드를 누르는 게 아니라 화면에 나오는 화상 키보드를 보고 마우스로 꽁꽁꽁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키보드 입력하는 것도 좀 편하게 되실 거고, 그래서 지금 키보드 부분을 현재 보고 계시는데, 키보드가 없는 장치는 화상 키보드를 열어서 직접 마우스로 꽁꽁꽁 눌러서 실행하실 수 있고요. 고정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컨트롤, 알트, 시프트 단축키로 사용하는 그런 키를 내가 누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동시에 사용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용할 수 있고요. 토글 키라고 해서 캡스락, 대문자를 지금 한다고 불을 켰는지 아닌지, 넘락, 여러분 그 숫자 키 7번 위에 넘락이 만약에 걸어져 있으면 숫자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들어왔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스크롤락은 여러분 방향키 어디 근처에 있을 텐데, 이게 걸어져 있으면 화면이 움직이긴 같지만 이제 커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캡스락, 대문자, 소문자, 넘락, 숫자냐 숫자가 안 나오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걸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소리로 알려준다든지, 그래서 편리함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접근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시각적, 청각적으로 좀 불편하는 사람을 위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정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시력, 청력, 기동성에 따라 컴퓨터 설정을 조절하고 음성 인식을 사용하여 음성 명령으로도 컴퓨터를 조정한다.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업데이트 및 보안으로 가요. 그 설정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업데이트 및 보안에서 업데이트 상황을 보는 거죠. 근데 누구 업데이트냐면 윈도우 10번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면 보통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을 보는 거죠. 업데이트 내용 있고요. 윈도우즈 보안도 있고요. 백업, 복사본을 만드는 거죠. 문제 해결 등등등. 그래서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 환경을 만들어준다. 아주 인터넷, 네트워크 혹은 주변 장치 혹은 접근성처럼 아주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이 편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메뉴였고요.
여기서 잠깐 윈도우의 설정에서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뭐였을까요? 자, 설정 메뉴에서 바로 이것이 있었죠. 시각, 청각에 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었죠. 바로 예, 접근성이었습니다. 네, 접근성을 가서 몸이 불편하신 분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설정이 끝나고요.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네트워크라고 하겠지만 내가 컴퓨터 시스템 설정하는 영역에도 중요한 게 인터넷, 네트워크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우리가 배울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과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통신망, 그래서 여러 컴퓨터나 단말기도 뭐 컴퓨터겠죠? 통신 회선으로 연결한 컴퓨터의 이용 형태다. 그래서 왜 연결을 했나요? 라고 하면 공유하려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나 아니면 주변 장치, 뭐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할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는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컴퓨터들을 연결한 통신망이다 입니다. 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선 랜은 인터넷을 하는데 일명 와이파이 신호 잡아서 인터넷 할 수 있는 환경이겠죠. 유선 랜은 케이블을 꽂아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보기 안 좋겠죠. 그래서 와이파이 신호 잡아서 무선 랜을 할 건데 우리 랜이라는 의미는 적절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한 건물에서 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데 뭐 옆 건물 뭐 다른 지역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한 공간 내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서 내가 인터넷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주요 구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P 액세스 포인트 접근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와이파이 하려면 와이파이 공유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와이파이 공유기로 신호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뭐 네트워크를 뭐 중계기 역할을 하겠다 나오는데 요 AP는 여러분의 와이파이 공유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번 랜카드입니다. 자, 어댑터라는 이름으로도 나와져 있고 우리는 랜카드가 꽂혀 있어야지만 이렇게 AP에서 나오는 신호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도 무선 랜카드가 있고 유선 랜카드가 있고요. 유무선 겸용도 있어. 그래서 내가 무선을 지원하는 랜카드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3번 안테나. 자, 우리 와이파이 공유기에 안테나 쏟아져 있잖아요. 그 안테나가 많을수록 또 신호를 잘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무선 랜을 이루려면 주요 구성 세 가지, 물론 이제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요한 세 가지는 AP, 무선 랜 카드, 안테나 이렇게 세 가지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많이 봤던 건데 바로 설정 메뉴. 설정 메뉴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라는 곳이고요. 제가 그때 연결되어 있는 요 속성 메뉴 한번 나중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 속성 메뉴를 가보면 이런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바로 IP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P가 우리 알고 있는 그 인터넷 주소, IP 주소 하는 그 IP예요. 저는 자동으로 할당되어 있는 IP 주소를 받고 있는데요. 속성에 또 많은 정보가 있어. 그럼 제가 이제 줄 거놓은 요걸 볼게요. IP 주소를 제가 4번 주소로 쓰고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컴퓨터의 IP 주소, 인터넷 주소는 192.168.0.12라는 걸 지금 제가 쓰고 있거든요. 다른 그 외에도 다른 정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설정 메뉴, 네트워크 및 인터넷, 네트워크 상태, 속성을 들어와서 이렇게 IP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트워크 명령어라고 해서 검색 상자 어디 있습니까? 작업 표시줄 시작 옆에 있잖아요. 그죠? 시작 단추 바로 옆에 검색어 입력하는 곳 검색 상자에 명령 띄우고 프롬프트라고 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검정 바탕에
하얀 글자가 적혀져 있을 건데 거기에 IP config라고 대소문자 상관없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거든요. 하고 나면 여기 빨간 테두리에 있는 것처럼 내 컴퓨터에 대한 그 IP 주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기도 IP 4번 주소에서 192.168.012 똑같죠?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 메뉴에 있는 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별도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명령어 IP config가 내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구나 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핑이라는 겁니다. 핑. 자, 핑을 하고 한 칸 띄우고 내 IP 주소를 치면은 내 이 입력한 IP 주소가 인터넷이 연결이 잘 되고 있나 어떤 연결 상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저 명령어가 바로 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인터넷 네트워크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P config라는 명령을 했더니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금방 했던 ping이라는 명령을 줬더니 내 컴퓨터에 IP 주소를 입력했더니 현재 상태나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확인을 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설정 메뉴와 이 네트워크 관한 것, 네트워크에서 내 IP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